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님분들. 자,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의 공부는 2차 전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는 2차 전지 전부 다 공부한다기보다는 지금 최근 2차 전지의 주가가 어떻죠? 완전 메롱입니다, 메롱.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를 타개할 수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2차 전지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내용은 저 기릿의 생각은 최소한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모은 자료들만 소개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 기릿과 함께 재밌고 쉽고 빠르게 2차전지 사요 마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그리고 이렇게 2차전지의 상황은 현재 차트상으로 되게 좋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을 보면요, 일단 최고 32만원, 그런데 현재 가격은 20만원이면 어느 정도 떨어졌죠? 거의 30% 넘게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조금만 더 떨어지면 야, 이거 반토막 아냐?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 희망적인 걸 하나 찾아보자면은 121선을 지키려는 모습, 그러니까 첫 번째 양봉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거를 찾을 수는 있겠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차트는 후행적 지표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플러스 1점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성 SDI, 그 다음에 LG화학도 고점 대비 거의 20에서 30% 넘게 빠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조금 차이는 있으나 삼성 SDI도 121선 보라색 선에 거의 닿아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LG화학은 그거를 뚫고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만 보자면 이제 세 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한 121선까지 도착을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주식이라는 게 당연히 조정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30% 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야, 이건 조정치고는 조금 더 많이 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일 전에 나왔던 이 내용을 보자면은 한국 배터리 발칵 뒤집은 폭스바겐 더 큰 문제 있다, 폭스바겐 배터리 독립선언, LG화학, SK이노 급락이라는 뉴스를 볼 수 있군요. 아마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폭스바겐이 이제 한국 배터리를 쓰지 않고 다른 배터리를 쓰고 그 다음 플러스 우리 스스로 배터리를 생산하겠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위 세 가지 종목이 고루 들어있는 이 2차전지 K 뉴딜, 이 ETF를 보면은 그동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잠깐만, 키리님, 아까 그 폭스바겐 있잖아요. 그거 7일 전 뉴스던데, 근데 이거는 좀 오래된 것 같은데 한 2월 때부터 계속 떨어졌네요. 이건 왜 그런가요?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때쯤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면은 그 전부터 떨어지고 있었죠. 자, 그래서 저걸 보고 저 기릿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전부터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떨어진 이유는 단순 조정이었다. 그리고 플러스 울고 싶은데 그냥 뺨 맞은 격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뉴스가 아니더라도 일단 2차전지는 과도한 상승으로 인해 그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는 기간 조정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저런 뉴스가 나오니까 더욱 빠져버리는 겁니다. 투자 심리가 나빠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이때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죠. 보통 ETF는 움직임이 느린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종목의 평균을 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ETF는 12,600원, 그냥 13,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13,000원부터 18,000원까지 단 두 달 만에 주파를 했습니다. ETF가 무려 두 달 만에 50%에 가까운 수익률을 낸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만큼 이 빨간 원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저 기릿이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오름이 있으면 뭐라고요? 내림도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다시 내려가는 되돌림, 그러니까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건전한 조정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폭스바겐의 파워데이라는 게 갑자기 나타나면서 폭스바겐 사태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주가가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게다가 며칠 전 이런 뉴스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현대차 너마저 배터리 회사는 뭐 먹고 사나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짝 보자면 현대차마저 2차전지 자체 생산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밑에 현대차 배터리 내재화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뉴스도 나와 있군요. 자, 그 내용을 정말 심플하게 보자면은, 자, 폭스바겐의 배터리 독립 선언에 이어 현대차도 배터리 자체 생산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22일 오전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업체의 주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어질 뻔했지만 오늘은 장이 조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한 언론은 현대차 그룹이 내부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의 수직 계열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는 소식이 나왔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2차 전지가 한 달 남짓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의 폭이 조금 크죠.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그 정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단기간 급등에 의한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폭스바겐의 파워데이라는 게 갑자기 나오면서 주가가 푹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차 내재화 가능성 이런 뉴스가 뜨면서 막타, 그러니까 마무리 타격을 날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배터리가 단기적으로 떨어진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거는 이 세 가지가 해소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인가, 그거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파악할 수 있다면은 잠깐만 이거 해소가 되잖아. 그러면은 다시 주가는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나, 야, 이건 좀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주가가 적정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단기간 급등에 의한 조정. 제일 처음에 한 10% 정도 떨어진 부분은 그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해소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폭스바겐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 배터리 교체 동반 하락. 자, 내용을 보시면은 폭스바겐이 앞으로 자사 전기차에 각형 배터리 탑재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우치형 배터리를 공급하던 두 회사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기차용 배터리는 형태에 따라 원통형과 파우치형, 각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외우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파우치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중국 CATL과 삼성 SDI는 각형 배터리, 그 다음 마지막 일본 파나소닉은 원통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삼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정말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원통형 하면 뭐죠? 맞습니다. 그냥 우리 건전지죠, 건전지. 그 다음에 각형 하면 뭘까요? 네, 우리 핸드폰 뒤에 들어가는 각진 배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본 적은 없을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마시는 보약 있죠? 그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조금 빠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나라별마다 조금씩 특화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3국에서 보자면 파우치는 어느 나라가 강점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그 다음에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일본입니다. 마지막으로 각형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조금 더 가까이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게 뭐냐? 자, 2018년, 2019년, 2020년 배터리 형태별 점유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위에 보시면 각형이 가장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각형이 50%가 넘는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갈수록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초록색 선인 원통형 같은 경우에도 계속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통형은 일본 파나소닉에서 강점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파우치형이 있죠. 파우치형이 어디라고요?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빨간색 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러니까 2020년에는 미친 듯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각형과 원통형의 배터리를 다 뺏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 선만 봐도 작년 말과 올해 초에 2차 전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시간이 흘렀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걸 기대해 볼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점이 발생합니다. 위에 보셨던 폭스바겐이 우리나라 제품인 파우치형을 많이 선호하고 있었는데 위에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뭐라고 했죠? 이 파우치를 이제 버리고 각형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길이 파우치형보다 각형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우치형이 가장 좋다라고 저 기릿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렇게 점유율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죠. 파우치형이 이상하고 이렇게 못 쓸 정도였으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폭스바겐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깐만, 결국 이거 내연기관은 망했잖아. 그런데 배터리를 꼭 아시아 걸 사야 될까? 어차피 모든 거에 배터리가 들어가.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게 더 남는 장사일 수도 있다. 지금은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 그런데 미래를 보자고. 미래는 어차피 내연기관은 없어. 무조건 배터리야, 배터리. 그러니까 우리는 노스볼트에 투자하자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직접 이렇게 말은 한 건 아니지만 폭스바겐의 속마음은 이런 게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 1위 하고 싶어. 그러려면은 중국 시장을 먹어야 돼 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TMI로 말씀드리자면 전기차 시장 1등은 바로 테슬라, 2등은 폭스바겐, 그 다음에 3등이 GM, 마지막으로 4등이 현대차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럽 전체를 폭스바겐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1위를 하지 못하는 폭스바겐은 세계 1위를 하려면 중국 시장을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폭스바겐이 이 차트를 보고 갑자기 묘수를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잠깐만, 우리가 지금 쓰는 배터리가 뭐지? 파우치형이지. 그런데 중국에서 선호하는 배터리가 뭐야? CATL이 만드는 배터리가 뭐야?
각형이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각형을 써주자고 우리가 지금부터 만드는 전기차에 이 각형을 넣게 되면은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중국 시장을 먹기에 충분히 마케팅도 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약간 국뽕이 묻으면 잘 팔리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 폭스바겐은 CATL이 만드는 각형 배터리를 전기차에 넣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중국 시장을 먹기 위해서요. 그래서 폭스바겐 사태의 결론은 우리나라 시장이 작아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망한 건 아니다. 폭스바겐의 노스볼트를 통한 자체 생산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다르겠죠. 배터리 뚝딱 한다고 만들어질 거면 완성차 업체들 이미 다 만들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3프로에서 염승환 부장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말에 백종원 선생님이 만든 신라면으로 짬뽕 만드는 뭐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었는데 진짜 맛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드는 건 정말 맛있게 만들 수 있지만 갑자기 식당에 가서 100인분을 만들려고 하면 무조건 맛이 없을 거다.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것과 양산은 정말 다른 얘기다 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스볼트가 배터리를 만든다고 해도 그 시간은 최소한 몇 년이 걸릴 거고 그 다음에 그 몇 년 동안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는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때까지 또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각형으로 넘어간 건 확실히 아쉽다. 하지만 그렇다고 망한 게 아니고 폭스바겐이 노스볼트를 통한 자체 생산은 무조건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기사입니다. 7일 전에 폭스바겐 배터리 독립선언을 했다라고 말했죠. 어디서요? 폭스바겐 파워데이에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워데이 뭔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배터리데이를 하고 있는 테슬라랑 이름이 비슷하죠. 그리고 그 내용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날짜가 언제냐? 9월 23일, 9월 23일 이때쯤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테슬라도 스스로 이제 배터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배터리 가격을 충분히 낮추겠다 그런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 2차전지 업체들이 상태가 안 좋았던 적이 있었죠. 이때 파란색 원을 보시면은 쭉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도 하고 그 전부터 우려감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이 무려 8월부터 10월까지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군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트를 보자면은 새삼스럽게도 정말 많이 올랐구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9월, 작년 10월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어쨌든 관련 리포트를 보시면은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잠깐만 배터리데이는 어땠지? 라는 게 있는데요. 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테슬라 배터리데이, 신기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과 달리 제조 원가 절감, 배터리 가격 하락과 대규모 내재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50% 배터리 비용 절감 그리고 유럽 내재화 계획을 발표했다. 똑같죠? 그리고 플러스 조금 다른 게 있었는데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한 충전 인프라 구축과 그 다음에 파워뱅크에 대한 언급 정도가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내용 대규모 내재화 2030년에 하겠다는 거는 똑같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 주가는 어떻게 됐죠? 조정 후 다시 올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교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려는 멀고 기회는 가깝다. 내재화를 완벽하게 하려면 최소한 5년, 그 다음에 길게는 10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는 고스톱을 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겠죠. 자, 테슬라는 배터리데이 이후에도 여전히 LG에너지솔루션, CATL 등 배터리 업체들로부터의 외부 구매는 확대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재화를 한다고 해도 쉽지 않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배터리데이가 장기 우려 요인으로 지목되긴 했으나 실제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우려는 완화되고 기대감은 재차 확대되면서 주가도 반등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도 결국 똑같을 거다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폭스바겐이 공격적인 전기차 전환 목표 2030년 60%를 제시하고 있고 한국 업체들의 주요 고객사라는 점에서 테슬라와의 차이는 조금 존재할 수 있겠으나 배터리데이 당시와 마찬가지로 당장 한국 2차전지 업종이 마주하고 있는 영업 환경은 전방산업 고성장과 안정적 배터리 공급 부족이라는 사실은 불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이로 인한 주가 조정 국면을 매수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하고 있군요. 자, 다음 리포트를 봐도 삼성 SDI, 과도한 우려는 기회, 폭스바겐이 대규모 배터리 내재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양산기술 미검증, 대규모 설비 투자 및 영업손실 리스크, 에너지 밀도 및 원가 격차 등을 감안하면 결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일 것이다. 과도한 우려로 이렇게 주가 많이 떨어지면 충분히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한번 보시면은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을 보시면은 파란색이 2020년, 그 다음에 핑크색이 2019년입니다. 2년 전과 1년 전이죠. 여기 보시면은 LG에너지솔루션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또 2019년보다 2020년이 더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핑크색입니다. 핑크색. 그리고 이 판매량은 가면 갈수록 더 증가를 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내 파이 비율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쉬움은 충분히 생길 수 있으나 파이 자체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먹만 했던 파이가 갑자기 지금 몸통만해진 겁니다. 거기서 비율이 좀 줄었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겠죠. 절대적인 파이 양을 보자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폭스바겐 이야기와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내재화라는 게 쉽지 않다. 몇 년에 걸쳐서 만든다고 해도 그동안 기존 배터리 업체가 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가격에서는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알고 계셨나요? 오늘의 공부 영상은 여러 정보를 보고 공부한 영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은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올라가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복잡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공부와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는 기릿을 춤추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2차전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최근 2차전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주주분들은 많이 마음고생이 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기릿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공부한 결과로는 아직도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무턱대고 사는 건 아니겠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공부가 먼저 되고 여러분 스스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고 칼날이 떨어지고 난 다음 조금 튕기고 한 일주일 정도 오른쪽으로 기면은 그때 이제 매수를 고려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항상 여러분들 오늘 또 양봉, 내일 또 양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릿이었습니다.